현재 토트넘의 진짜 문제점은 따로 있습니다. 첼시전 패배의 최대 원흉은 바로 로메로의 태클 때문이 맞았으나 이번 시즌 계속해서 토트넘의 골 찬스를 방해하는 인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즌 초만 해도 팀에서 가장 많은 볼을 터치하고 있었던 손흥민이었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그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메디슨은 최후방 라인과 최전방 손흥민을 연결시켜주는 링커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였으나 최근 언론에서 자신을 치켜 세워주기 시작하니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갔습니다. 토트넘이 첼시를 상대로 패배하며 무패 행진이 끊기자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런던 더비는 그 치열함도 치열함이지만 그 뒤에는 감독들 간의 날카로운 전술 대결도 숨어 있었는데요.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두 명이 퇴장당한 상태에서도 기지를 발휘해 상황을 반전시켰고 아예 내려앉아서는 가망이 없다고 느끼자 오히려 역으로 라인을 올려버리며 모든 수비수를 하프라인 근처에 배치시키며 071이라는 희대의 엽기 전술로 첼시의 모든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막아냈습니다. 몇몇 팬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객기를 부리며 팀을 대패하게 만들었다며 조롱하고 있지만 그러한 주장은 따가는 만큼만 보인다는 말이 적합할 수 있으며 그 당시 토트넘이 처한 상황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치열한 수싸움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려앉아 두 줄 수비를 세우면 안 됐냐는 반응들도 심심찮게 보이지만 토트넘은 이미 핵심 센터백 2명이 경기장에서 빠져나가 버린 상태였는데요. 로메로는 위험한 태클로 상대에게 PK를 내주며 동시에 다이렉트 퇴장까지 당해버렸고 반더벤은 첼시의 뒷공간 침투를 저지하다가 그만 햄스트링 근육이 올라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토트넘 최악의 수비수인 다이어가 들어왔으니 이대로 라인을 내려서 얻어맞는 양상이 지속된다면 토트넘의 패배는 불보듯 뻔했는데요. 그렇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오히려 이 상황에서 더욱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갔고 견제를 받는 상황에 놓인 첼시 선수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확한 패스를 전달하지 못하며 토트넘은 상대를 오프사이드 트랩에 빠뜨리면서 공소유권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비카리오 골키퍼가 역사에 남을 위대한 선방쇼를 펼치면서 첼시는 9명의 토트넘을 상대로 75분까지도 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아슬아슬한 후방 수비진은 조금씩 균열이 나기 시작했고 결국 수적 열세에 더욱 체력적으로 힘이 붙인 토트넘은 결국 추가골을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승리는 사실상 첼시의 손에 넘어가는 듯 싶었으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역전을 모색하는 토트넘의 에이스 선수가 존재했는데요. 손흥민은 90분 내내 최전방에서 사실상 3명의 역할을 떠안으며 어떻게든 슈팅까지 연결하였고 첼시가 역전골을 넣고 방심하자 손흥민은 재차 공을 받아 상대 수비수를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거의 5명까지 혼자서 모두 제쳐버리고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목도하자 첼시 팬들은 이 순간 마치 지옥에라도 다녀온 듯한 느낌을 받았을 텐데요. 하지만 손흥민의 이 정확한 왼발 슈팅을 상대 골키퍼가 가까스로 쳐내고 말았고 결국 토트넘의 마지막 찬스까지도 무산되자 수비 라인은 더욱 붕괴되어 결국 추가 골을 더 내주며 4대1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접전 끝에 패배하고 말았지만 토트넘 팬들은 오히려 선수들을 향해 기립박수를 쳐주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선수단이 자랑스럽다고 하였는데요. 한편 축구 팬들은 이번 경기 토트넘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며 첼시전은 단지 로메로의 멍청한 행위 한 번이 경기를 전부 망쳐버린 것에 불과하고 수적 열세에도 오히려 첼시와 대등한 경기를 펼친 토트넘은 앞으로도 최근의 상승세가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한 축구 전문가는 현재 토트넘이 안고 있는 최대의 문제점이 있으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로메로의 실수고 나발이고 앞으로 토트넘은 더욱 승리를 챙기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고했는데요. 로메로의 실수는 치명적이었지만 그래도 이번 결과로 인해 잃은 것은 고작해야 3점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리그 경쟁나는 장기 마라톤은 한참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고작해야 단 11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어요. 전체 경기의 3분의 1도 안 되는 비율입니다. 로메로는 멍청했지만 그래도 돌아온다면 여전히 수비의 핵심으로 활약할 거예요. 하지만 토트넘이 해결해야 하는 최대 문제 포지션은 다른 곳에 존재하죠. 일단 우리는 최근 토트넘 중원의 문제점에 집중해야 할 겁니다. 시즌 초만 해도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최전방과 최후방을 이어주며 볼 경합은 물론이요 플레이 메이킹까지 리그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던 토트넘 중원 3인방이 있었습니다. 사르와 비수마, 메디슨은 그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미드필더진이었죠. 하지만 점차 이들의 약점이 조금씩 드러나는 중이에요. 사르는 아직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너무 어려서 쉽게 감정에 휩쓸립니다. 특히 어제 첼시전과 같은 경기는 더욱 감정을 자제하지 못했죠. 비수마는 브라이튼에 있을 시절부터 멘탈 문제와 태도에 있어서 지적을 많이 받아왔었고 최근 토트넘 성적이 잘 나가지 그런 단점들이 가려지고는 있었으나 역시나 최근 경기장에서 부적절한 태도로 인해 많은 비난을 사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이 두 선수가 부진해도 메디슨만 멀쩡하다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메디슨마저 최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메디슨의 전체적인 퍼포먼스는 썩 나쁘지는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일 정도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근 메디슨에서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패스루트가 끊겨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디슨은 후방과 최전방을 이어주는 어찌 보면 중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손흥민은 시즌 초반에 측면 플레이 메이킹으로 활약하며 직접 볼을 만질 기회가 많았지만 이제는 아예 최전방 스트라이커 위치를 옮겼기 때문에 손흥민 스스로가 직접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슨이 맡은 제1순위 임무는 바로 수비진으로부터 공을 건네받은 뒤 손흥민에게 패스를 전달해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박스 안에서 메디슨과 손흥민의 동선이 조금씩 겹치기 시작합니다. 메디슨은 조력자 역할을 할 때 가장 빛나는 선수입니다. 주련이 되려 해서는 안 돼요. 토트넘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손흥민입니다. 그가 무대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해야 하죠. 하지만 최근 메디슨은 지나치게 슈팅 욕심을 내고 있어요. 페널티 박스 안은 손흥민의 영역입니다. 손흥민은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가며 상대 수비수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켜야 하죠. 하지만 손흥민이 향하고자 하는 위치에 메디슨이 먼저 진입해버리면 오히려 손흥민을 막아서는 상대 수비수의 선택지는 한 가지로 좁혀지게 되며 더욱 손쉬운 수비가 가능해집니다. 시즌 초 이달의 선수상을 받으며 언론의 찬사를 받던 메디슨이었지만 그래서일까요? 최근 그는 너무나도 어깨가 올라가 있는 느낌입니다. 특히나 몇몇 장면에서 왜 자신에게 슈팅 찬스를 양보하지 않았냐며 손흥민에게 짜증을 내는 모습은 많은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정도죠. 워낙 이 두 선수의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약팀을 상대로는 콤비 플레이가 통하지만 더욱 단단한 수비진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 클럽들과 맞붙게 되면 이 약점이 점차 공략당하기 시작할 겁니다. 좀 강한 어조로 말해보자면 토트넘 선수단은 그냥 손흥민에게 패스를 갖다 바치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승리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손흥민은 리그에서 가장 높은 골 전환율을 기록하고 있는 공격수이죠. 토트넘 선수단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손흥민은 최전방에서 자주 고립되고는 하는 경기 양상이 나왔으며 본인 스스로의 능력으로 압박 속에서도 공을 지켜내며 슈팅까지 연결하기 때문에 토트넘의 문제점이 가려지고는 있었지만 사실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근 토트넘은 경기장에서 팀원들끼리 삐걱거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행인 점은 지금 토트넘의 감독은 콘테가 아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방관하고만 있을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토트넘은 11월 11일 울버햄튼의 홈구장으로 원정기를 떠나게 되고 이 경기에서 승리를 챙기며 다시 반등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을 텐데요. 울버햄튼에는 최근 좋은 기세를 올리고 있는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 중이죠. 잘하면 다음 경기에서 손흥민과 황희찬의 코리안 더비를 지켜볼 수도 있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풋볼랭킹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